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9일 정오를 막 넘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이런 말을 무심코 했습니다.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이 걸렸다고 할까 그런 상태다.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할까 그런 상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에서 우울증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불편하다고 그럴까요? 불길한 생각마저 듭니다. 이 대표는 어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전태일 평전 소개편이었습니다. 유시민 씨가 자기 소개를 해달라고 하니까 특별히 소개 드릴 것은 없고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이 걸렸다고 할까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대담을 이어갔습니다. 대담하는 모습에서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순간, 그 말을 하는 순간 정진상 씨가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8시간 이상 계속되었다가 오늘 새벽에 영장이 발부되어서 지금은 수감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스스로 나의 분신이라고 이야기했던 두 사람,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다 구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혐의 중에서 공통점이 이 대선과 관련된 자금 흐름입니다. 작년에 경선이 있었고 올해 대선이 있었는데 여기에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정치 자금으로, 선거 자금으로 쓴 게 아니냐 하는 게 이번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사건의 기본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대선 자금 수사라는 말은 20년 만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2002년 이회창 노무현 대결의 대선이 있었고 그 이듬해에 검찰이 당시 한나라당 그리고 노무현 측이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해가지고 양쪽 인사들 10여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때 또 대기업도 많이 입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대선할 때 대기업이 금액을 제공하는 그 관행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치가 깨끗해졌습니다. 한국 이 부패 구조의 핵심이 뭐냐면은 대기업과 대통령이 대선 자금을 매개로 해가지고 유착하는 것입니다. 그 꼬리를 끄는 것은 우리나라 검찰의 큰 역사적 공입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형태의 대선 자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자신이 진보를 대표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역사를 퇴보시켰습니다. 20년 전으로 퇴보시켰습니다. 정치 부패를 재현시켰습니다. 그게 양심의 가책으로 돌아와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의 구속, 그 다음 수순은 자연히 이재명 대표로 향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가 1년의 사건에서 몸통이고 거분이고 설계자고 집행자고 북치고 장구치고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다 국민들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사로서 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수사가 세 갈래로 진행 중인데 하나하나가 다 엄청납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사건, 그리고 점점 커지고 있는 상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플러스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사건, 이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되어 가지고 피고인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 혐의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밀착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았다는 뇌물은 1억 4천만 원인데 그중 5천만 원은 2014년 6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때 이재명 씨가 출마를 했습니다. 즉 그 선거 직전에 건너졌다는 걸로 봐가지고 그 돈이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된 게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상 실장의 뇌물 혐의는 대장동 미래 신도시 사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진행된 겁니다. 검찰은 정진상이 이재명 시장 모르게 독자적으로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본다고 썼습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등장했는데 정치적 공동체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진상과 이재명은 일심동체라 이겁니다. 그러면 정진상의 범행은 이재명의 범행으로 연결된다 이런 이야기죠. 검찰은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 극대화에 필요한 편의를 봐달라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요구했고, 유 씨는 이를 정 실장을 통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전달하여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했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업자들이 정진상을 통해서 성남시장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걸 받아주었다는 거죠. 지난 18일 어제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는 정영학 회계사가 건설사 배제 등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제공된 특혜가 이 대표가 시장이던 성남시 방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장동 이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이재명 경기시장이 사업 설계를 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대가로 428억 원의 이재명 측근 3인방 몫으로 배분되었다는 게 검찰의 말하자면 수사를 하는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그게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유동규 씨가 대장동 사업 수익금 중 428억 원을 김만배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연루 여부를 규명할 예정인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428억 원이라는 이 말이 앞으로 언론에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428억 원이라고요? 이 돈만으로도 대선 치를 수 있을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려진 게 요거고, 우리가 모르는 또 검은 돈은 더 많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또 다른 성남시가 2015년에 두산건설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주는 대가로 두산건설이 50억 원을 성남FC
축구단 후원금으로 내게 했다는 사건에서도 검찰은 김모 전 성남시 팀장 등을 기소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 공소장에 적은 겁니다. 여기 또 이재명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 실장을 통해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게 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은 상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하여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대한, 이거는 부패라기보다는 반역에 가까운 사건들이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2018년에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이재명 지사는 남북교류기금으로 예산을 한 20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아태협이라는 이게 확실치 않은 남북교류, 남북협력 뭐 이런 일 해본 적도 없는 아태협이라는 이 단체가 그 예산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떼서 쓰고 그걸 아태협 안보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그리고 이 아태협 안보수 회장은 쌍방울과 유착되어 있고, 그리고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 중에 7만 달러는 천안함 폭침범 김명철 인민무력부 정찰 총국장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이 혐의가 지금 좀 더 커지고 확실해지고 여죄가 계속 나오는 이런 구도입니다. 여기에도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재명이 편성한 남북 협력기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을까, 북한 노동당 정권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정진상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문자를 썼어요. 정자살인 3인 성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지었다고 막 외치면은 결국 그 사람이 사람 죽인 사람이 된다. 또는 호랑이 아닌데 호랑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은 무고하다는 거죠. 그래서 8시간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충분히 자기 변론을 할 수 있었는데 결과는 증거인멸 그리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 구속함이 가하다 해가지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들어갈 때의 당당한 모습과 나올 때의 초라한 모습이 계속 이런 사건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재명 대표 입으로부터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우울증 상태다 하는 말이 나온 게 불길하게 들린다 이겁니다. 우울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여러 가지 이 일들과 자꾸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 주변에서 잇따라 자살자가 나오고 한 것과 연관되어서 이재명 입에서 나온 우울증이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